대표님 요즘 성범죄 사건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세요? 최근 사건 중에 제가 1심, 2심, 3심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도우려고 노래방에 갔다가 손님이 많지 했으니까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1심부터 이 사건을 맡아서 수행을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사가 또 항소를 하신 거예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셔갖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왜 기억이 남냐면 이게 수사 재판까지 거의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되게 일단 안 좋아지셨어요. 그 스트레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다행히 증인신문부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죄가 나와서 임팩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성범죄 사건 하면은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제 만약에 성범죄로 고소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내가 진짜 성범죄를 했어요. 증거도 너무 명백해. 그러면은 합의하고 자백하는 게 훨씬 좋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됐을 때 정말 합의하에 터치를 하거나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당황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내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뭐 이런 좀 애매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돼서 추후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가 됐는데 내가 진짜 안 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사건들에 관한 사실관계는 시간순, 장소순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 그리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것. 모텔에 갔다가 나와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강간으로 고소가 됐어요. 그러면 CCTV가 제일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 모텔 들어가기 전후에 팔짱을 끼거나 끌어안는 것들이 이제 CCTV에 남겨져 있다면 성범죄를 부인할 수 있는 간접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막 좋은 대화가 이어진 것들이 많이 녹음이 돼 있거나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진짜 피해자라면 그러한 행동을 하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픈된 공간에서 강제추행이 벌어진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강제성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서로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녹음을 해두는 게 중요할 수도 있죠. 예전처럼 뭐 피해자 진술만 듣고 처벌받고 이런 억울한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살짝 줄어들기도 했는데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폭행이나 뭐 상해 이런 것들은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픈된 공간에서. 강간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호텔이나 아니면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그 둘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 거기서 무게를 두는 쪽이 사실 이기게 돼 있는 특이한 구조죠. 범죄 자체가 아주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요새는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고소를 할 때 네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걸 했는데 너 범죄다, 나 고소할 거다 이랬을 때 그 고소 사실 자체가 억울했어도 연락을 받는 사람은 얼어갖고 내가 그랬다면 미안해.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사실관계가 없어도 그런 연락을 받으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상대에게 연락이 왔을 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일단 부인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고 확실하게 남겨야 돼요. 상대에게 연락이 압박적인 연락이 왔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게 끝까지 가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되게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이제 내 진술의 신빙성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관계 후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녹취 그런 게 사전에 확보가 됐다면 그런 걸 잘 정리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팔짱 끼고 가는 걸 목격했다거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좀 좋을 수 있죠.